(2023년 8월 21일입니다) 한 번에 읽은 적이 없어. 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리뷰 코너입니다. 정다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 드디어 구독자가 1,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아마 팟빵 들어가시면 1,900명으로 표기될 텐데요. 원래 1,850명인데 반올림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1,900명이 됐다. 어쨌든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방송도 들어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빈님은 요새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침에 계속 출근하고 이러시니까? 피곤하진 않고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맨날 밖에 나가니까 주말에 조금씩 더 늦게 일어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조금 더 그냥 일어나도 되는데 좀 더 쉬고 싶은 기분? 그런 건 있습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아니 한 2, 3일 안 봤거든? 네. 2, 3일 다 졌더라고. 다 졌어요. 바빠서 못 봤는데 2, 3일 지나니까 또 다 져 있고 그래서 참 야구가 해롭다. 인생에 야구를 왜 보기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마약 같은 걸 또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에 방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댓글을 쭉 읽어드렸고, 지난주라고 해봤자 이제 금요일날 올라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댓글이 2개가 더 올라왔는데, 하나는 제가 먼저 읽어보죠. 리플레이 군님께서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생각 없이 보다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작품이 2개 있는데, 플루토에서 아톰 이야기 나오면서 데즈카 오사무의 원작이었던 것이랑 베가본드에서 중간에 개명을 하면서 미야모토 무사시로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아톰의 스토리나 미야모토 무사시의 스토리인지 생각도 못한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공개방송 2편이죠. 미약탐구의 데즈카 오사무와 오라사 나오키 편에 플루토 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장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가 아톰이니? 라고 하는 그 장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아마 오라사 나오키도 데즈카 오사무 팬일 거기 때문에 아톰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그릴까를 생각하다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렇게 그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코가랑님께서 이거는 제일 최신에 올라온 젊은 나나가 테마 단편집 그 길로 갈 바에는 편에 달아주셨는데, 이전에 소개해주신 극락왕생이 재미있어서 고사리 박사님 다른 책을 찾다가 여자력도 보게 됐어요. 여자력도 좋았는데 이 책도 궁금하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 시리즈 1편인 여자력에는 고사리 박사님이 라인업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 만화 보신 것 같은데, 저도 1편도 재밌게 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방송에서 말했듯이 이게 시리즈 2번째 편이라고 하니까 최신되는 편으로 가져왔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시리즈를 편집하신 편집자님께서 또 3번째 시리즈 또 기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실 이곳저곳을 뛴뛰기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세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서로 얘기하는 게 끊겼다 들렸다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이거는 다시 장비를 좀 더 구매를 해서 좋게 잘 세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네요. 이거 다빈님께서 하자고 하셨던 이야기인데 그 길로 갈 바엔. 그리고 누구신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학동네 편집자님이 본인 스토리에도 이거 올리셨더라고요. 보셨어요? 이거 그 길로 갈 바엔 이거 봤어요. 소개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들 작품 소개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소개하는 만화들이 닿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텐션을 이제 좀 올려서 말해주세요. 저희 둘 다 너무 툭 쳐져 있어서 아침이라고.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수전
작가님이 가져오신 만화니까 네네. 어떤 만화 가져오셨는지 최근에 본 만화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만화예요. 제이슨 시가의 민와일이라는 작품인데 2023년 4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중앙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원작은 2010년 작품인데 이 작품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먼저 출판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중앙북스 출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책을 낸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처음 알았어요. 아마 만화를 이제 모으시는 분들,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중앙북스 출판사라는 곳이 낯선 곳일 거야. 잘 책을 안 내는데 만화책을 많이 내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작품이 파코 로카의 주름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작품도 아마 저희 만화 클래식 쭉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저 혼자서 안 돼. 혼자서 막 이렇게 열빈 벽 보고 녹음하던 그 시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그때 중앙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많이 내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낼 때 꽤 괜찮은 책들을 내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가진 이미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파코로카의 주름이라는 작품은 아마 중앙북스라는 계약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드리 미디어라는 곳에서 출판되고 있는데 이 파코로카의 주름이라는 작품도 명작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할 제이슨 시가의 민와일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골 때리는 작품인데 2010년에 나왔는데도 지금 봐도 되게 특이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시가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도 금방 나와요. 아시아계 미국인이고요.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원래 애니메이터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작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UC 버클리 순수 수학을 전공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이게 뭐랄까 작품 얘기할 때 결과론적인 얘기기는 하겠지만 오늘 소개할 작품 민와일이라는 작품이 가진 재질을 보고 나면 왠지 작가가 순수 수학, 순수 철학 이런 거 전공했을 법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검색해보면은 한국에는 아마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된 것 같아요. 처음 소개된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별로 안 유명하지만 이 작가는 1997년부터 독립출판을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더블 해피니스라는 작품으로 정식 출간하면서 작가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만든 플립이라는 작품으로 2003년에 윌 아이즈너 어워드에서 이게 영어인데 나 이거 못 읽겠어. 그러니까 윌 아이즈너가 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는 재능, 알려질 필요가 있는 재능, 이 작품을 주목해야 돼 이런 거겠죠. 그런 작품, 작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2003년에 플립이라는 작품으로 수상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처음 알았지만 이게 꽤나 유명한 작가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혹시 이 작가 작품 보신 적 없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이거 녹음하기 전에 이수 작가님이 사이드비 만화사교 클럽에서 이제 그게 만화를 소개하는 모임이니까 이 작품을 들고 와서 최근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재미있다 하고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처음 보는 작가고 처음 보는 작품이라서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몰랐어요. 해외 중에서도 약간 영미권 작가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보는 스타일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와일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기존의 만화, 출판 만화의 틀에서 꽤 많이 벗어난 색다른 재미를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럼 어떤 작품이냐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아마 어떤 책일지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이 책은 평범한 만화책이 아닙니다. 민와일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책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수천 갈래의 모험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길은 파멸과 뭐라고 왜 그러세요 진짜. 대부분의 길은 파멸로 끝나고 딱 하나의 길만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말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민와일에는 암호를 알아야 갈 수 있는 비밀 페이지도 있습니다. 암호와 맞닥뜨렸을 때 길에서 벗어나 책을 뒤지며 암호를 찾거나 어림짐작으로 암호를 맞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써도 결국 속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왔던 길을 되짚어보거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암호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제 작가가 작품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페이지만 한데 퍼즐 같아요. 퍼즐 우리가 하는 그 칸 옮겨가는 게임 뭐라고 하죠?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라서 어떻냐면 보셨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아이스크림 먹는 거에서 시작이야. 아이스크림 먹는 거에서 자 바닐라만 먹을래? 초코만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쭉 연결돼서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그 파이프라인이 쭉 연결돼서 다른 칸으로 연결돼요. 근데 그 칸들이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서로 파이프가 이렇게 저렇게 막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되게 특이한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읽어주신 암호를 찾거나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페이지까지 갔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 순수 수학을 전공하신 작가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 파이프 가가지고 끝났네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다른 암호로 해보고 또 다른 암호로 해보고 했는데 다 약간 안 좋은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딱 하나의 길만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말이라는데 그게 뭔가 진짜 이게 진짜 진 엔딩이구나 하는 결말도 아니고 되게 허무한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결말이라서 이 책 약간 작가가 비관적인가? 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맨 처음에 이 책 표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쳐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림체가 단순하고 좀 그래도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니까 무서워요. 이 친구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썸네일로 쓸 거죠, 이 그림. 이 친구처럼 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안 읽고 이거는 뭔가 다 본다기보다는 얼마나 볼 수 있냐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그죠. 그동안 보셨던 어쨌든 만화긴 만화인데 그동안 보셨던 거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좀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 아예 다른 느낌이고 사실 만화를 볼 때 캐릭터가 모험하는 거지 내가 모험하는 느낌은 저는 잘 안 들거든요. 만화를 좀 멀리서 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길을 헤매는 느낌? 실제로 캐릭터랑 같이 책 안에서 제가 헤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지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발견했을 때 본 적 없는 작품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다루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 스토리 때문이거나 뭐 이 작가를 처음 소개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지점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나온 작품인데 2023년에 이 작품이 한국에 출간되면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바로 만화를 책으로 낼 때, 물성이 있는 책으로 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만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과거에는 만화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거를 날라다 줄 그거를 독자들한테 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신문 그리고 아니면 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해서 다양한 만화들이 보여지게 됐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PC라고 하죠. 그냥 데스크탑에서 모니터로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거나 그 다음에 지금은 아이패드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만화가 꼭 책으로 이 책이 꼭 책으로 나와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면밀히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출판 만화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만화가 우리가 출판 만화 이러면 전부 다 책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페이지 형태의 만화인 거예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는 그런 만화인데 이 만화가 과거에는 책으로만 존재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망가다 시간에도 다룬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 이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북은 책인가? 라고 얘기를 봤을 때 이북은 분명 책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는 모니터 환경에서 보는 책 페이지 형태의 만화를
모니터 환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있는 책이랑 전혀 다른 매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림이 변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요즘에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출판 만화라고 얘기했던 그 페이지 만화의 매력 중 하나였던 펼친 페이지를 스마트폰 기기에 맞추는 작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우리가 한 페이지씩 놓고 보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가면 또 지금 애플에서 이상한 기계 냈잖아. 또 쓰고 뭐 냈어요? 머리 눈앞에 뭐 쓰고 이제 VR 보는. 네. 왜 이렇게 혐오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세요? 어쨌든 그런 게 거기서도 또 페이지 만화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페이지 만화인데 매체가 다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만 존재한다라는 게 아닌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뭐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책으로 낸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 이 작품은 왜 꼭 책으로 나와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되는데 이 민와일이라는 작품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색다른 지점에서 이 작품만은 반드시 책으로 나와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는 작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중앙북스 인스타그램을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민와일 출간되면서 이 제이슨 시가 작가가 한국 독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거를 영상 같은 거를 짧게 봤는데 처음에는 마인드맵 형태로 이거를 정리해놨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그냥 A4 용지 잘라서 책 형태로 만드는 식의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으로 본인이 이제 수작업을 다 해서 한 걸로 한 번 더 하고 그게 나중에 출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작가 자체가 작업을 맨 처음부터 그렇게 책의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다 보니까 확실히 책의 물성 같은 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고 이 책을 이제 한국에서 만나보시면 일단 되게 두껍고 종이 질 같은 게 그냥 저희가 펼쳐서 보는 얇은 종이질이 아니라 되게 뭔가 이 한 페이지 안에 펼쳐지면 그 색에 빨려들 수 있도록 되게 선명하게 색이 나와 있고 이 종이도 되게 빳빳해가지고 넘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한 페이지에서 다음 파이프 타고 가는 페이지로.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볼 필요도 있고 또 책으로 봤을 때 소장 가치도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 아까 아이스크림 고르는 장면 초콜릿 고르면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72페이지로 가교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적뒤적 거리는 재미를 책이 부서지려고 그러네. 그런 재미를 독자들한테 주는 작품인데 이게 만약에 전자책으로 나왔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클릭하면은 하이퍼링크 클릭하면은 넘어가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미연식 게임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 책이라는 물성이랑 전혀 느낌이 안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책으로만 나와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 만화의 매체도 다양해지는 이 시대에서 그리고 페이지 만화가 매체가 다양해짐으로써 그 매체마다 연출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릭한 이 출판 만화, 책으로서의 만화를 보여주는 게 21세기에도 만화가 책으로 나와야 된다면은 어떤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반드시 책으로만 나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 만화 클래식 독자분들은 다 만화의 찐인 분들이고 진심인 분들이니까 그 지점에서 한번 의미를 첫 번째로 찾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다빈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모든 결과가 안 좋은 결말로 다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근데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안 좋은 이야기로 끝날 거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작품을 쭉 팔로잉하면서 굳이 철학적인 의미 이런 거를 좀 부여해 보자면은 삶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다는 게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총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꼭 제가 예측한 대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항상 뭔가 특이한 일이나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보면서 철학적인 의미를 이 사람이 그걸 담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이 책을 보드게임처럼 장난치는 만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결국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최근에 유튜브나 책 같은 데 보면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죽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고 살아있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고 죽어가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건데 인간은 항상 그거를 역행하기 위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그런 의미에서 특이하고 소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랑 대자연적인 관점에서,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 죽고 사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나 과학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내가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의 총합으로 앞으로 미래가 열리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도 뭔가 좀 같이 매치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계속 헤매는 데에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계속 빡쳐하면서 보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헤매긴 했죠.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펼쳐보면 박사가 한 명 나오는데, 과학자 박사가 한 명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평행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가 어떤 기계를 쓰면 어떤 평행우주 중에 하나로 뭔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듣고 이 책이야말로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책에 되게 잘 담아낸 만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이 페이지들 자체가 뭔가 하나의 평행우주 같고 파이프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행우주로 가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네. 나는 그냥 삶의 선택은 초감이다 이러고 있는데 평행우주 여기서 말한 거잖아요. 페이지마다 다르고 막 이런 얘기는 역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어떻고 이런 건 이 만화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이 책이라는 물성 안에 직접 참여해서 본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이 저는 함께 이 작품 보면서 함께 떠올랐던 좀 좋은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리차드 맥과이어의 Here이라는 작품? 이것도 몰라요. 이게 되게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왈처럼 반드시 책으로만 나와야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앙골렘 2016년에 최우수 작품상 받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모든 화면이 펼친 페이지고 시점은 카메라 하나가 고정돼 있어요. 근데 1페이지에 BC 100년에 그 장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나오고 2페이지 넘어가면 BC 19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니버스 개념인 거죠. 하나의 장소에서 그 기원 전에도 뭔가 일이 있었을 거고 기원 후에도 뭔가 일이 있었을 거고 현대사회, 고대사회에서도 그 장소에서 무언가 일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장소를 고정해놓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런 식으로 매 시대마다 붙여놨어. 그래서 1페이지인데 옆에는 BC 1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모 사각형 안에 보여주고 그 바로 옆 칸에는 같은 페이지인데 1980년도에 아버지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막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페이지라는 걸 넘기면서 보면서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갖다 붙인 그런 콜라주 형식의 개념 만화인데, 개인적으로 이 민와일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런 리차드 맥과이어의 히어리라는 작품도 그렇고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을 이유는 없는데 만화라는 형식, 그리고 페이지라는 형식, 그리고 출판 만화라는 형식에 있어서 모두 각자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부여한 채로 작품이 오픈된 것들이라 이 민와일을 보면서 저는 그 리차드 맥과이어의 히어리라는 작품도
개인적으로 좀 떠올랐었습니다. 혹시 다비님도 이 민와일이라는 작품 보면서 네. 혹시 뭐 떠올랐던 추천할 만한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침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서 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밥을 먹고 하자 다음부터는. 근데 아니 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이게 너무 시끄러워져가지고 네. 그냥 아침에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생각나는 게 없어서 리처드 맥과이어 이 책에 좀 관심이 가는데 저는 민와일 얘기만 들어보면 민와일보다는 얘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다비님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민와일은 내가 계속 뒤적뒤적거려야 되잖아. 네. 근데 히얼은 되게 그냥 쑥쑥 고품격이야. 왜냐면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 네. 그래서 그냥 쑥쑥 보면 되는 그런 작품이라. 약간 역사를 담은 책?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 장소의 역사죠. 아, 장소는 그럼 어디로 고정돼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작가가 살았던 작가가 살았던 그냥 집이야. 집 잔디밭에서 시점이 고정돼 있어요.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은 시점이에요. 똑같은 고정돼 있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위에 이제 그 시대별로 콜라주로 붙여놓은 거죠. 작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한번 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사노라는 거죠, 사무실에. 그러면 좋은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으로 뭔가 접근했을 때 재밌네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만화 볼 때 오늘 다비님 최애 아이 11권 옆에서 보시던데 네. 너무 빨리 퍽 이러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정말 스토리만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래요. 근데 한국만 그런지 해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화를 볼 때 물론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너무 서사 위주로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만 하면서 이렇게 보는 만화들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만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재밌는 만화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갑자기 얘기하다가 민와일하고 같이 생각나는 만화가 떠올랐는데 네.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조? 아니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트릭스?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도박묵시로 카이지가 떠올랐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요. 카이지가 어떤 진짜 목숨이 걸린 진짜 본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민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이 선택도 하고 저 선택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카이지는 완전 정반대로 한번 선택하고 빠꾸가 안 되니까 뭔가를 계속 잃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위험한 선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만화랑 선택의 성질이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서 방금 얘기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아 근데 카이지 내용 가지고 이 미나리 형식으로 작품 만들어 재밌겠다. 그러면 진짜로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포커 치는 내가 뭐 도박하는 뭐 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이 책으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한 성경만큼 페이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 게임 끝나려면. 네. 하여튼 그런 작품인데 되게 재밌겠다 생각해놓고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때가 됐다.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를 떠나서 굳이 이북으로 봐도 되는데 모니터로 봐도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는데 그 책을 꼭 출판해야 되냐. 그러니까 페이지만화는 이제 꼭 책으로 나와야 될 때 이건 왜 꼭 그 수많은 나무들을 죽여가며 책으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나와야 한다면 그 책이 출판 형태의 책으로 나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있어도 사거리 길복판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있어도 그게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인데 근데 그게 어떤 명사로서의 예술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책으로 낼 때 이게 왜 책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 의미도 챙기면서 나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작품이 많을 필요는 없다. 이런 작품 많으면 만화 산업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뇌를 흔들어주는 뇌를 간지럽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씩은 꼭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 제이슨 시가의 민와일이라는 작품을 추천해 봤습니다. 한 편 다 녹음을 해봤는데 한 30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겠지만 얘들 왜 이렇게 자주 올리지?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패널이 한 명 정도 더 있어서 3명이서 돌아가잖아. 그러면 딱 40분 나와. 맞아요. 40분에서 45분 딱 나오는데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작품 본다고 뭐 매 작품 뭘 느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평론가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게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매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 그 점은 좀 알아주시고 어쨌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30분 정도 해서 한 작품씩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꾸준히 하는 이유는 여기서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코너들이 파생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만화나 우리가 했던 미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래픽 노블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이나 아니면은 뭐 AS 코너 새로 나온 책들이나 아니면은 국내에 나왔던 책들, 국내 작가들의 출판 작품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조만간 조금 있으면 웹툰도 다루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서 우리도 여기 컨디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괜찮아지면 이제 또 새로운 패널을 모셔서 그거를 새롭게 코너로 신설해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다비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해야죠. 네, 많이 올라가려면.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 이렇게 해서 많이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깔끔하게 미날 제이슨 씨가의 미나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